다음 발제는 김선기 연구원님이라고 해서요. 이제 전부터 시흥의 정책 그 자문위원으로 계셨던 분이시고,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정책을 해왔던 사례들을 주로 연구를 해오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발제하실 때는 시흥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청년 정책에 대한 어떤 분석과 앞으로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될 점들을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예, 한번 발제를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기라고 합니다. 신춘문화정치연구그룹이라는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말씀 소개해 주신 대로 시흥시에서 2014년부터 정책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년정책 관련된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굉장히 약간 익숙한 얼굴들 반과 새로운 얼굴들 반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있어서 좀 반가운 생각도 들고, 심지어 이제 의원님들도 약간 눈에 익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그래서 되게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요. 제가 작년 2018년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올해 이제 청년센터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청년센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할지에 관한 연구 발주가 있었고, 그 발주에서 이제 전국 청년센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그런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사실 시흥의 작년 같은 경우에 청년센터가 독자적으로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시흥시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시흥시가 워낙 청년 정책을 선도적으로 해온 지자체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시흥시 청년 정책팀 사례도 청년센터 사례들과 함께 이제 들어가가지고 연구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시흥시가 작년 2018년까지 어떤 청년 정책을 어떤 맥락에서 해왔는지 간략하게 좀 특성 위주로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2019년 현재 이제 그것을 이제 시흥시 청년정책의 2기라고 할 수 있다면은 1기와 2기에는 시흥시 내에서 그리고 시흥시 외부 중앙정부까지 포함해서 한국 청년정책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 좀 이러한 식으로 가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정도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아마도 사실 그 앞에 발제해주신 기현주 센터장님 의견하고도, 그리고 조은주 위원님 의견하고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청년 정책에 관해서 나름 이 분야도 전문적인 분야라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자리, 혹은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토론을 진짜로 세게 하는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이 청년 전달 체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잘 안 되는 까닭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서가 아니고 새로운 길을 되게 가보고 싶지 않은 관성이 되게 많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들이 대다수 동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들어주시고 각자 좀 이 방향에서 한번 고민해 주신다면은 향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흥시 청년정책 1기라고 제가 이제 임의로 이제 넣어봤는데, 행정주도로 청년정책의 기반을 조성한 시기라고 제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청년정책이 사실 다른 지자체 청년정책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이게 첫 번째로 이제 행정주도라는 부분을 들 수 있을 텐데요. 그 시흥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다른 서울이 가장 먼저 청년 정책을 했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할 때는 행정에서 이것을 책임성 있게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민간 위탁의 방식으로 민간에게 일단 이 청년 공간 같은 것들을 내어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년 지원센터를 일단 설치해놓고 거기서 이제 청년들이 알아서 놀아라. 그리고 근데 왜 청년들이 오지 않네? 이런 해서 성과를 묻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행정에서 청년들이 민간 청년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들을 했다는 점이 좀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에 시흥시 청년정책과 관련된 이제 업무가 시청 내에 처음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이제 활동하고 있는 시흥 청년 아티스트라는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흥 청년 아티스트라는 단체를 통해서 거기에 처음 참여한 이제 10명의 청년에서부터 이제 향후 이제 현재 이제 더 많은 청년들이 활동하게 될 때까지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그다음에 어떤 실행을 하면서 경험치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행정이 아끼지 않고 해온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시흥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 여전히 예, 전국 최초였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다시 최초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최초로 주민 발의로 청년 기본 조례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던 제정안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2017년에는 시흥시청 내에 전담 청년 정책 부서도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민간 청년 역량을 축적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시흥 청년 커뮤니티라고 해서 시흥 청년 단체들을 네트워킹 시키고 또 묶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지원하고 교육하는 이러한 그 사업이 있었고요. 시흥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정책협의체가 이제 여타 지역에서는 사실 그 사업처럼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뭐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렇듯이 연 2회 그냥 열려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2시간 뭐 간단히 회의하고 회의비 나눠주고 끝 하는 자리로 보통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시흥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숫자에서부터 이제 청년들의 그 비율을 훨씬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게 설계를 하였고 그 위원회와 협의체 활동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들어온 청년들이 이미 역량이 만들어져 있는 청년들만 들어와서 그런 전문가들끼리만 얘기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일단 이곳에 들어와서 경험을 통한 배움을 하면서 경험치를 쌓아가고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까지 엮어가지고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학교라는 부분도 이러한 과정에 이제 엮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시흥시 청년 정책의 특이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을 할 때도 이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저는 뭐 시흥에도 자주 불려오지만 이곳저곳에 자주 불려가는데 저는 이를테면 저는 나이로서는 청년이지만 이를테면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뭔가 전문성을 갖춘 것처럼 여겨져서 그 전문가로 섭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굉장히 되게 의아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사례들이 뭐냐면 이런 자리에서조차 이게 같은 청년에서도 전문가와 당사자를 나누고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나눠서 전문가의 목소리는 어쨌든 이 사람은 들어줄만 한데 비전문가는 그냥 약간 기회를 준 거고 그리고 사실은 되게 뭐 의견의 가치가 없고 너 아직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항상 너무 많아가지고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시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역량이 있는 청년만 찾기보다는 모든 청년들이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또 굉장히 나름대로 놀라운 지점이 시흥시 청년정책팀의 예산이 물론 청년정책팀의 예산과 청년센터 예산을 뭐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업비 자체가 그 다른 청년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광주나 대구 같은 광역시 청년센터도 연간 예산이 7억, 8억 정도였고 여기에는 사실 센터 직원 인건비가 전액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운영비가 굉장히 이거 중에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흥시 청년정책팀은 전액 사업비로 8억 3,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서 2018년에 예산이 있었고 이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무중력지대 대방동 같은 지역에서 이제 구별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청년센터 예산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많은 수준이었고요. 이렇게 사업비가 굉장히 선도적이었고 동시에 사업 내용이 나름대로 저는 독창적이었다고 저희 연구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처음 치고 나가고 나서 지역에서 이제 서울시로 많이 견학을 오면서 서울시 뭐 청년 허브라든지 뭐 무중력지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뭐 청년 기본 조례들을 대다수 복제해가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국 청년 정책 그 전국의 청년센터들의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서울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정렬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서울에도 견학을 많이 오지만 시흥에도 견학을 많이 옵니다. 이거는 시흥에서 청년 정책을 만들 때 서울시 거 분명히 참고를 하긴 했지만 그것을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응용을 해서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지점이 일단은 그 민간위탁 청년센터를 바로 만들지 않은 점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뭐 다른 사업들에서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같은 기존에 존재하는 사업을 조금 더 청년 정책에 포커싱해서
개선해본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노동인권 강사, 주거복지 상담사, 내지갑 트레이너 같은 청년들의 역량을 축적해서 아까 이제 기현주 센터장님이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시다가 약간 좀 멈추셨던 청년 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의 역량을 실제로 그 청년들과 마주해서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을 1년차, 2년차 진행했고 사실은 더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뭐 배워락 같은 사업들은 청소년과 청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에서부터 정책과 행정과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잘 찾아볼 수 없었던 사업이라서 저는 좀 특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당사자 노동의 중요성과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시흥 청년 정책팀에 시청에 사실 청년 매니저 9명이 작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9명의 청년 매니저가 모든 청년 사업에 다 들어가서 이제 한 명이라도 매니저가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정책과 만날 수 있도록 밀접하게 호흡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인력 양성과 또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청년 거버넌스 과정에서 이게 되게 환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청년들 불러다 놓고 그들도 되게 아까운 시간과 돈을 쓰는 사람들인데 그냥 무료로 니네는 이런 게 니네한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는 되게 환장할 사례들이 많은 비교해서 그래도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 과정에서 적합한 수준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점들도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전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모든 청년센터의 되게 특이하게 이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거의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청년센터에서 대부분의 무기계약직 혹은 되게 2년짜리 계약직으로만 채용이 되는 상황인데, 시흥시 청년정책팀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1년 10개월까지밖에 일할 수 없는 계약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사실 저는 이 분야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고용의 영역이고 사회서비스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전문성에 대한 인식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없다 보니까 얘네가 그냥 놀면서 일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어떤 편견 섞인 그런 상호작용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당사자 노동이라고 하는 게 청년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다가도 좀 어느 순간에 좀 으스러지는 그런 업앤다운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사실 이게 그러면 역량이 진짜로 형성이 되었냐라고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뭐 증명할 만한 연구를 제가 따로 하지는 못했지만 2017년에 저희가 전국 청년활동가 노동경험 연구를 하면서 전국 청년활동가 설문조사를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시흥시 청년활동가들의 특징, 이 첫 번째로는 연령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청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보면은 원래 뭐 그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에서 뭐 오래 막 경력이 있으신 분, 아니면 그 지역의 창업가, 뭐 그 지역의 뭐 시민사회에서 계속해서 막 운동, 정말 몸으로 하시는 헬스장 말고 운동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넘어와가지고 활동을 한 사례가 많아서, 사실 처음부터 30대 위주로 청년 시민사회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흥 지역 청년 활동가는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혹은 뭐 비진학 청년이거나 20대 초중반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업활동가의 숫자가 적고, 그렇다 보니까 2014년 당시에는 마치 이제 청년들이 있긴 있는데 되게 역량 없는 청년들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 사람들이 전업으로 하지 않으니까 얘네가 계속해서 지역에서 이거 과연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뭐 당연히 행정에서도 하고 지역사회 어른들도 하겠지만, 동시에 자기들도 청년활동가 본인들도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단계에 있었다고 하면, 2017년 결과가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에 비해서도 시흥 지역 활동가들이 이 청년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청년 활동하는 것 자체를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정책을 좀 바꾸고 싶은 의지라는 측면에서도 특징적으로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흥에서도 이제 청년 활동가들이, 사실 이를테면 저도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게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20대 초반 파릇파릇할 때고 막 더 용기가 더 많았던 때고 그랬는데 10년이 지나자 나이를 먹고 성숙하는 과정을 거쳤듯이 시흥에서도 5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의 성숙 과정이 일어나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기로 넘어가서 잠깐 뭐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그 제가 여기 그 자료집에는 사실 그 보고서 내용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이 내용들이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똑같이 시흥시 청년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자료들을 혹시라도 참고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왔었구나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은 용도에서 같이 넣어뒀고요. 네, 그래서 1기에 대한 뭐 이야기들을 했고, 이제 2기, 2019년부터 어떻게 시흥시 청년 정책이 더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제 토론회 제목이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019년부터는 이제 1기까지는 행정이 주도해서 청년 정책 기반을 만드는 단계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래도 좀 청년들의 시민사회 역량도 성숙해 있고 조건들이 조금 마련된 것 같으니 민간 청년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년 정책이 시흥시 한 단계 나아가 보면 어떠냐. 1기 사례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참고를 했던 것처럼 2기에서도 청년 정책을 시흥시가 특히 기초지자체 청년 정책을 선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어떠냐라는 부분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기와 2기의 어떤 그 시기의 배경적인 차이를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2014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시민사회가 아직까지는 미조직된 상태이고, 그리고 사실 그런 시점에서는 그 청년 거버넌스 관련된 이제 이론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버넌스를 할 만한 상대편에 민간의 역량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데 그 민간 역량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좋은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론들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감사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행정 주도로 청년들의 역량을 쌓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청년들이 그 시흥시 자료에서도 사실 숫자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시흥시 청년 정책과 청년 활동을 거쳐간 청년들이 정말 많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이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역량을 이제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2014년은 청년 정책이 도입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가 2015년 1월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그것만 보아도 사실 2014년에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 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없던 시기였고, 그래서 규모가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집중해서 하는 게 가능했던 시기이기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의 상황을 보면은 중앙정부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그리고 시흥시에서도 혹은 시흥시 안에서도 뭐 의원님들별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더 이상 청년들이 어디 한 군데에서 중앙 집중으로 때려박는 식으로만은 더 이상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그리고 동네별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조금 더 규모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되는 시점에서는 청년정책을 규모화하려면 중앙에서 때려박기보다는 민간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청년 활동이라는 장이 되게 활발하게 열릴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의 새로운 영역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흥시의 그 기존에 이제 청년 정책과 관련된 3자 정책이 있는데 자치, 자립, 자생이잖아요. 그래서 1기가 그것의 준비기였다고 한다면은 2기에는 이제 실천을 하는 단계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제안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해가지고 1기에 그런 기조를 잇는 2기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약간 청년정책 팀의 구조 변화가 있고 하면서 1기 때 설계되었던 뭐 정책들의 뭐 보통의 정책이 뭐 단기적으로도 설계를 하지만 장기를 내다보고 하는 정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기적인 전략이 좀 중간에 끊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1기 때 준비해 왔던 것들이 다시 이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청년정책 새로운 거 많이 요구하지만 가장 좋은 건 기본에 충실하는 것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기본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기현주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청년이 가까운 곳에서 자신이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자원들을 많이 찾을 수 있게 원스톱 공간 전략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청년 당사자 노동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전달 체계라고 하면은 전달 체계의 핵심은 저는 이제 두 개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그 두 개를 다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공간과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공간이 있어야 청년들이 근처에 있어야 가서 뭔가를 할 수 있고, 근데 그 공간에 갔을 때 공간만 있고 자기와 얘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매니저가 없고 인력이 없으면은 가서 그냥 멀뚱멀뚱 거리다가 여기는 뭐 할 게 없는 공간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혹은 또 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청년들이 왔을 때 갑자기 자존감부터 무너뜨리고 시작한다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니 공간과 사람 전략을 잘 짰으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이고, 사람 전략 관련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늘리는 것에 대한 어떤 되게 한국 사회의 엄청난 컨센서스, 그래서 컨센서스라기보다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다 앞에서는 좋다고 하시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정책도 청년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나 아니면은 억지로 일자리 만드는 곳에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청년 정책에서 정말 이 사람들 정말 필요한데, 청년 매니저 필요한데 이런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앞에서는 다 맞다고 하세요. 근데 공무원 분들이 아마도 선례를 바꾸기가 되게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결국에 정책이 그런 식으로 안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로 청년정책 기초지자체 모델을 시행이 선도하기 위해서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뭐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숙고해 주시면 어떨까. 이 정책이 나아가는 것, 혁신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근거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참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그 보고서를 쓸 때 결국 이런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고 쓰는 게 굉장히 좀 애석한 일이긴 한데, 그런 내용이 이 보고서에도 들어갔어요. 서울과 광주 왜 잘 되고 있냐, 지자체의 간의 결단이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시행에서도 사실 결단을 해주실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사업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만약에 청소년 부서와 청년 부서가 통합을 하게 된다면 청소년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제안도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활동과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보다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나가는 걸로 저한테 남겨진 숙제라고 좀 여기면서 마지막 세 번째 그 발제분을 모시겠습니다.